2024년 9월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개그맨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폐기흉이 악화되어 전북 대병원에서 산소통에 의존하며 투병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코로나는 이제 끝난 것 아니야?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코로나의 진짜 무서운 얼굴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후유증을 감염 후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으로 정의합니다. 영국에서는 12주 이상을 롱코비드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후유증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면역력 저하와 합병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완치된 후에도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 작은 감염에도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 폐혈증 같은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고령층에서 이런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유성 씨도 기존의 폐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코로나 감염 이후 폐 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수년이 지나도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전신의 혈관과 장기를 공격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세 번째는 신경과 정신적 문제입니다.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집중력 저하와 머리가 멍한 증상, 기억력 감퇴, 불면증, 불안과 우울증이 뒤따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3분의 1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희귀하지만 치명적인 후유증들입니다. 체위성 빈맥증후군, 즉 POTS라는 질환은 앉았다 일어서면 심장박동이 30회 이상 빨라져 어지럽고 실신할 수 있는 병인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발병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 텍사스 로드하우스 체인점을 운영하던 켄트 테일러 회장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생긴 심각한 이명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뇨기계 증상입니다. 남성에게는 발기부전, 성호르몬 감소, 심지어 정자수와 운동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방광염, 빈뇨, 배뇨통 같은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를 통해 생식기와 비뇨기관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ACE라는 수용체에 달라붙어 감염을 일으키는데 이 수용체가 폐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신장, 뇌, 전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 수용체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염증 물질들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로 인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지만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 몸의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조직이 괴사하거나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염증 반응이 코로나 완치 후에도 지속되면서 다양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요? 실제로는 코로나 감염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사망과 직접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점점 더 코로나 후유증과 사망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폐기능 검사, 심혈관 검사,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질환이 있던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작은 질환이 코로나 후유증과 겹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예방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 씻기, 필요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넷째, 정신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브레인 포그나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기분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혼자 견디지 않도록 가족과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건당국의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유성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방심은 곧 위험이라는 경고를 줍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되찾았다고 해서 코로나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면역력 관리, 기저질환 관리, 예방 습관 유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입니다. 전유성 씨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건강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정확하고 알찬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